자, 저희는 그러면 먼저 뉴스3 플러스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권순우 팀장님 자리해 주셨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아, 니트가 아주 멋집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 오다가 댓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대표님 헤어스타일 관련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회사가 정돈되는 분위기라고. 아, 이제 좀 눈 건강까지 회복하셔서 아유. 선글라스 딱 벗고 예쁜 눈 보여주시면 회사가 네. 반짝반짝 빛날 것 같습니다. 내 생각해 주는 건 권 팀장님밖에 이분이 왜 없거든요. 옆에서 한숨 쉬고 계세요? 예쁜 눈이 뭡니까? 예쁜 눈. 아, 왜요? 괜찮은데. 멋진 눈이라고 하면 내가 그것까지는 받아. 예쁜 눈? 에이, 갑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는 역시 뭐 그 뉴스부터 가야 되겠네요. 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이제 최단명 총리가 됐는데요. 이분은 사실 취임할 때부터 75년생, 한 47세 정도 네. 나이로 굉장히 좀 그 센세이셔널하게 취임을 했어요. 7호예요? 예, 아, 토끼띠. 예. 아, 그러니까 트러스 총리 동갑이야. 동갑이야? 동갑이에요. 아, 정프로 토끼야? 토끼죠. 아, 토끼. 아, 그 토끼는 아니고요. 토끼띠입니다. 아, 토끼띠? 네. 그래. 아침부터 선 잘 지켜주십시오. 네. 네. 그 찰스 3세 국왕에게 사임을 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서 트러스 총리는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 물러나게 된다. 근데 바로 물러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 다음 주에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총리직에 머물러 있겠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뉴스 전하면서 뭐 이번 주 안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진짜 이번 주 안에 결정될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후임 총리가 누굴지에 대해서도 뭐 영국 언론에서도 잘 감을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보리스 존스 총리가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냐. 급거 귀국했대요. 캐리비안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급거 귀국했대. 설마. 아, 진짜로 급거 귀국했대. 아니, 그러니까 그 설마 보리스가 다시 오진 않겠죠. 근데 그쪽에서도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대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상 총리로 불리고 있는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보리스 존스 전 총리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직전에 그 119일 만에 사임한 총리가 한 분이 있더라고요. 1827년에. 그때 이후에 이제 44일이면은 천 몇백 년이야? 1827년. 아, 그때도 총리가 있었구나. 근데 어쨌든 그 감세안으로 촉발된 그 인플레이션 감세안 그러면서 그 위에 대처 과정으로 촉발된 일로 영국의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됐고 네. 환율은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 파운드화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대로 이번 트러스 총리의 퇴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볼 수 있을지 안병욱 교수 한번 좀 모셔볼까요? 예, 네. 지금 줌으로 연결돼 있을 겁니다. 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말씀 네.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야, 자. 근데 이게 화면 설정을 저기 대구대학에 계신 게 아니라 저기 캠브리지 대학에 있으신 것 같이 아닌가요? 설정이 돼 있는데. 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화면이 떨려요. 손 좀 가만히 좀 두세요, 교수님. 아, 스마트폰이어서 제가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약간 흔들리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안병욱 교수님과 함께 일단 트러스 총리, 왜냐면 우리 안병욱 교수님이 한번 네. 한 일주 전쯤인가요? 그때 얘기를 했죠. 톡을 한번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트러스 총리 아무래도 올해는 못 넘기는 것 같다. 그렇죠. 아,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네. 어째서 그런 예측을 하셨고 이번에 그러면 트러스 총리는 왜 이렇게 급하게 물러나게 된 겁니까? 예, 그 우리 돈으로 한 73조 원 정도 대규모 감세 계획을 발표했었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재정 충당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를 없이 했고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는데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엄청난 그 벌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서 아주 폭락했고요. 영국 파운드 가치가. 그리고 영국 국채 금리는 장기 국채 금리가 상당히 안전자산에서 치솟았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10월 1일 날 녹화하고 8일 날 방송됐을 때 최소한 재무장관은 빨리 물러나야 된다서 이제 지난주에 물러났고요. 총리도 본인이 정책으로 내서 영국이 단순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경제에서 조금 신뢰할 만한 선진국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거의 후진국보다 못하다는 그런 신뢰성을 상실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정책을 낸 총리도 조만간 물러나지 않으면 버티다가 강제 퇴출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모양새는 사퇴지만 사실상 강제 퇴출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총리 사임 이후에 그 다음 절차인데 과연 다음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거냐, 그리고 차기 총리가 된들 이 작금의 사태를 여하에 수습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고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누굽니까? 예.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 신임 총리가 결정될 수 있고요.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 28일까지 결정됩니다. 네. 24일에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수당 하원 의원이 357명인데요. 예. 최소한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당수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정도 출마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거의 200명 가까이 얻었다. 네. 그러면 압도적이니까 나머지 15만 명의 보수 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 결정될 수 있고요. 예. 2명 정도로 압축해서 온라인 투표를 하면 28일 금요일에 결정되는데요.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는 리시 수낙이라고 하는 전 재무장관이고 리즈 트러스 총리와 당권 경쟁에서 패했는데 가장 적은 표차로 패했습니다. 한 1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 보리스 총리 밑에서 재무장관을 했던 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프로나 아니면 권순우 팀장이 했던 보리스 존슨, 예. 약자로 보조라고 하는데 보조가 다시 총리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좀 예측하기가 그렇지만 좀 거짓말쟁이로 될 수 있는데 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워낙 그 말도 안 되게 신망을 잃었던 상황이었었고 예.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그 파티게이트, 파티 스캔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관저에서 코로나19 방역규칙을 위반해서 그렇죠. 최소한 10번 이상 파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신뢰를 상실했고 중도에 이 사람도 강제 퇴출당한 총리가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영국의 그 네. 국가 브랜드나 아니면 시장에도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그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말 그대로 보리스 존슨 밑에서 재무장관을 했고 상당히 경제를 잘 운용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리시 수낙 재무장관이 당권 경쟁할 때 트러스 총리하고 이제 경쟁을 할 때 트러스 총리의 대규모 감세안, 재정 충당 계획이 없는 대규모 감세안이 시장에 패닉을 불러일으키고 네. 예상을 했는데요. 예, 그대로 됐다. 그대로 예.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언론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어서 예. 일단 리시 수낙 재무장관이 예를 들면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 정도 취임을 해도 시장에서는 당분간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이 이렇게 너무 후진국 비슷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조금 제대로 정책을 좀 중심을 잡고 하느냐 그걸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낙 그 전 재무장관이 인도계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뭐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종적인 면에서의 굉장히 그 선진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아마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레이시즘이라는 걸 가장 어쨌든 표면적으로 혐오하는 그런 이제 나라의 전통을 갖고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초에 어떻게 보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그 보수당 내부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한다면. 예. 저도 그걸 좀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비백인 총리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된다면. 예. 근데 이제 보수당은 영국 보수당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중정당인데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보수해서 보수당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를 해서 보수당으로 네, 계속해서 보수를 해서 보수당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요. 요 한 가지 만드신 거야. 예.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예를 들면 한 10년 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야기한 총리 있지 않습니까? 데이빗 캐머런 총리. 네. 그 총리도
보수당 쪽에서 상당히 최소한 중도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동성애 허용 그런 법안도 냈었고요. 이번에 만약에 리시 수낙 재무장관이 인도계이고 최초의 비백인 총리가 된다면 네. 영국 보수당으로는 상당히 그렇죠. 대외적으로도 괜찮은 이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예, 보수를 강하게 하는 거군요. 네. 자, 과연 언제 또 어떤 인물이 영국의 총리가 새로운 얼굴로 등장을 하게 될지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총리 또 임명되면 우리 교수님 한번 또 모시고 그러시죠. 그 이후의 일에 대한 예. 전망도 한번 가져보는 시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안배욱 교수님 아침 일찍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영국에 사실 윤영호님이라고 이제 굉장히 절필이라고 하죠. 정말 절필. 그러니까 뭐라고 정말 글을 잘 쓰는. 네. 페이스북에도 글을 쓰시는 분인데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조금은 기묘하고 이상하게 공허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불안정한 리더가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리더를 제어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품위를 잃을 것이다. 이게 이제 총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매튜 패트리스 정치평론가가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치평론가가 지난 8월 19일에 리즈 트러스가 총리로 유력해지니까 타임스에 기고한 글이에요. 8월에? 8월 19일에 총리가 되기도 전에. 그래서 이 글이 지금 성지가 됐대. 성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가 있냐. 그죠? 44일 만에 이제 물러나니까 야, 매튜 페리스라는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봤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로 정치 평론가 중에 유명한 분이 이렇게 전곡을 찔러서 얘기를 할 정도로 노출이 많이 돼 있다는 약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치에 과도하라는 측면에서 네. 시스템에서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된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나마 제 생각에는 빨리 결단을 한 게 본인을 위해서나 영국을 위해서나 어쩌면 금융시장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데일리스타의 양상추랑 비교해 놓은 사진이 되게 귀엽길래 한번 같이 보실래요? 네. 데일리 스타일? 네. 양상추가 좀 빨리 상하는 채소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빨리 상한다. 근데 양상추보다 더 빨리 상임했다. 우리 이게 지금 영국에서 지금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아마 리즈 얘기는 이제 그만하죠. 네, 집에 가시는데 뭐 또 우리가 10년물 국채금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구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4.228% 그 0.09%포인트가 올랐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도 지난주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21만 4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가 23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고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느냐를 가지고 이제 노동시장의 온도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예상치가 23만 건이었는데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그럼 노동시장이 괜찮네? 그럼 금리를 더 올리겠네? 라는 얘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패트릭 하커 총재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우리는 당분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었고 좀 인상적인 표현을 보면은 물가 상승률은 로켓처럼 치솟았다가 깃발처럼 내려온다. 깃털처럼 내려온다. 천천히 내려온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게 참 정해지니까 사람들이 돈 쓰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뭐 예금 적금 금리가 너무 좋다. 이걸 들까 말까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뭐 연말 되면 또 오를 건데 뭐 지금 들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이제 돈을 빌리러 다닐 때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저 한 5% 이자 드릴게요. 근데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연말 되면 금리 또 오를 건데 지금 빌려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금 시장에서도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데 혹시 내가 유동성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이 좀 많은데 누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오면은 지금보다 연말 되면 금리 더 오를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돈 빌려주면 내가 돈을 더 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안 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펼쳐지면서 각자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하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동성이 경색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경색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금리 더 오를 거면 돈 가진 사람도 지금 굳이 투자할 필요 없다라는 마음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그 시장에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좀 뭘 해주기를 좀 기대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금리를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라는 거는 시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결국은 한국은행의 채권 매입이나 체한 펀드 가동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게 좀 있었어요. 이게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조속히 투입해서 자금 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체한 펀드가 한 3조 원 정도 규모로 조성이 돼 있었는데 이미 1조 4천억 정도는 썼어요. 남은 게 한 1조 6천억 정도가 남은 상태라면서 이를 조속히 투입해서 자금 경색 국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막 시장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경색된 분위기는 아니고 특정 업종,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좀 경색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일련의 상황들에서 돌발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한국은행이 그렇다 이런 상황이라고 뭐 이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확 바꿔버린다든가, 그죠? 또 정부의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확 막 이렇게 뒤집게 되면 이거 자체가 또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금융시장을 견지하는 여러 가지 안전판으로서의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체한펀드도 있고 중앙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이 정책적인 맥락과 관계없이 굉장히 집요하게 또 신속하게 빨리 해서 시장의 어떤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만큼은 정책 당국이나 또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까지 한번 가볼까요? 테슬라 관련한 얘기인데요. 그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가 한 6%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예상에 좀 못 미친다라는 건데 그 매출이 한 30조, 이익이 4조 7천억 정도 났어요. 근데 이게 분기 최대 실적이거든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매출하고 당기순이익이. 근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기대치보다 한 5억 달러 정도 미달한다라는 이유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에 36만 대 생산해서 34만 대 인도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입장은 지금 물류의 문제가 좀 차질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판매가 안 된 걸로 나오는 거지 주문자는 다 있다. 주문자는 충분히 많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수요가 좀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나오면서 테슬라에 대한 좀 우려 섞인 시선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전년 대비 110%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조금 그러니까 테슬라 말대로 물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여기에 중국의 BYD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20만 대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 경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그 전기차 수요가 꺾였다라고 볼 정도로 이렇게 안 좋은 건가? 라는 부분들이 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 시장의 평가를 하는 사람들하고 실제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온도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뭐 나는 지금 애플하고 아람코를 합친 정도의 회사를 만들 거다. 그러면 그게 애플이 2조 3천억 달러 그리고 아람코가 2조 달러니까 4조 3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한 100억 달러 정도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반대로 애널리스트들은 스위스의 UBS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3회에서 6개월 뒤 자동차 산업이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투자 의견을 포드는 매도로
GM은 중립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한돈 얘기가 미국이나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내년에 이익이 반토막 날 거다라는 게 이제 분석가들의 얘기예요.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또 그렇게 안 보고 그동안 공급이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굉장히 건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메리바라 GM CEO죠. 지난주 인터뷰에서 내년도 오히려 자동차 수요 증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자동차 업계의 온도와 분석가들의 온도가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도 뭐 대기는 뭐 엄청 오래 걸리는 인기 차종들의 경우에 대기가 엄청 오래 건 것 같긴 하던데 뭐 누구의 분석이 맞는지는 뭐 대기가 진짜 대기냐? 진짜 대기냐? 여기저기 몇 개 넣어놨다.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합치면 전체 자동차 수요보다 훨씬 더 부풀려져 있을 거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상황이 아예 나쁘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그 악재라고 얘기했다가 틀려도 그 시장에는 별로 반영이 안 돼요. 뭐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했다가 조금 안 좋으면은 그거는 시장에 별로 반영이 안 되고, 근데 그냥 이거 조금 안 좋은 것 같네 그랬다 많이 안 좋으면 그러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동차 산업이나 자동차 주가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데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가를 좀 지탱해주는 힘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